1월 2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1년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스페인의 재정 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는 소식이 주가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3대 지수는 모두 약보합권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2011년 폐장일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기 지표 호전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가다 장중 한때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장 막판 반등에 성공했죠. 독일은 0.8%대, 프랑스는 1%대로 올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세계 경제 둔화로 아시아 신흥국들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7.4%에서 6.8%로 낮추면서도 신용 등급은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수출은 5,950억 달러, 수입은 5,700억 달러로 작년보다 6.7%와 8.7%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출과 수입이 20% 이상 성장한 것에 비하면 성장세는 떨어진 겁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새해 첫 방송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국내 주식시장이 오전 10시에 개장을 하면서 생방송 시간도 1시간 뒤늦게 시작하게 됐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2012년 올해 첫 거래일은 어떤 모습 보여주실지 많이 기대가 되시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올 한 해 계획과 전망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2011년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와 아시아도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궁금하시죠? 마감상부터 정리해보고 오늘 순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2011년 국내 대장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자, 3년 동안 연간 지수로 보면 3년 만에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거래일은 올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코스피가 나흘 만에 반등하면서 소폭 반등하면서 빨간불로 장을 마치기도 했죠. 코스닥은 더 크게 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돌아오면서 가까스로 500선 회복하며 1% 강세로 마감을 했네요. 반면 원달러 환율은 연일 1,150원대를 중심으로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제도 지난 거래일에도 4원 20전 내리면서 1,150원대 장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 보죠.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아시아 증시 훈풍을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중국 증시는 더 크게 화답을 했죠. 1%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대만 각권 지수는 0.04% 약보합권에 마감하면서 파란불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불거진 스페인발 악재가 작용을 했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약보합권에서 하루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증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장 성공 전략을 세워보는 마켓앤 포커스 지금 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청송천룸 신창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요. 어려운 시장 지혜롭게 솔로몬과 같이 영특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 센테비 직원 여러분 너무 복 받으시고요. 수고하시는데 올해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청송천룸 신창환입니다. 대표님 오늘 의상이 상당히 멋지신데요. 예, 제가 오늘 좀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연초부터 훈훈한 덕담으로 한번 오늘 순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에너지 4인방 그리고 디스플레이 2인방, 장비 4인방 항상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대표님 말씀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포스코하고 현대, 중공업이 좀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들 종목도 좀 어떻게 해봐야 할까요?
그래서 그 사이 장 자체가 이제 뭐 삼성전자 천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원래 여러분들 굉장히 장 힘들 겁니다. 일단 뭐 대북 관계가 어렵고요. 글쎄 컨트리 그 이슈에 대해서 일단 대북 관계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대선 이런 걸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원래 국내도 굉장히 악전고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글로벌로 봐서도 일단은 글로벌로 봐서도 유럽 경기는 계속 나빠질 것 같습니다. 유럽이 나빠질 것 같고, 그 미국이 더 좋아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더 좋아질 수 없는 그런 지수를 지금 갖고 있고요. 미국이 경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더 좋아질 수 없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보시고 거기에 또 브릭스, 브라질이라든지 인도, 러시아가 경기가 또 안 좋거든요. 특히 러시아도 굉장히 힘든 그런 가운데 있고 브라질이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월드컵이 있는데도 굉장히 지금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시아권을 보면 이제 중국이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중국 증시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중국 증시를 계속 보자고 했는데 중국 증시도 여러분 보다시피 아직까지 반등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증시를 계속 보자고 했는데 중국 증시도 반등하는 기미도 없고 또 신저가도 아니고 아직까지 신저가를 계속 내면서 글로벌 중국 증시가 이제 계속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극한다고 주가가 급락이 나오거나 극한다고 또 급등이 나오고 그런 장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급등 나오지 못하는 전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월봉 이제 그 우리 종합주가 MACD가 데드크로스거든요. 근데 이 데드크로스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드크로스가 상단에 있습니다. 상단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영선 이하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MACD 데드크로스로 봐서는 주가 급락과 급등이 아닌 소수 약세장이 계속 좀 나올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여러분께서 굉장히 좀 힘든 그런 모양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특히 상반기에 네. 약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뭐 크게 뭐 고생은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볼륨즈 밴드가 이미 좁거든요. 빠져봐야 뭐 제가 볼 때는 1700입니다. 떠봐야 1950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주가가 박스권을 계속 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니까 여러분께서는 무리 안 하시고 치고받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포스코부터 이제 한번 보면 이제 포스코 여러분의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물론 포스코는 저점에 추천했습니다. 여러분 때 포스코를 제가 이제 36만 원대 계속 매수시키고 40만 원 언저리에 팔아라 이렇게 이제 거의 뭐 한 10% 12% 이제 수익 이런 모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포스코를 이제 추천할 때 이 자리였습니다. 10월 달에 추천해가지고 한 번 팔고 두 번 팔고 세 번 팔고 네 번 팔고 그래도 이제 포스코는 평균 수익률 이상 났거든요. 그래서 포스코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이제 좀 그래도 뭐 기본적인 수익은 준 것 같아요. 준 것 같은데 이제 현대중공업이죠. 현대중공업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했는데 8개가 딱 한 번밖에 안 줬어요. 한 번밖에 안 줬는데 네. 현대중공업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제 일단 대북이 안정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요. 대북에서 내가 생각해 볼 때 대북하고 과연 파트너가 정부가 되겠느냐. 제가 볼 때 정부가 되기에는 조금 파트너가 힘든데 그래서 현대그룹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그 현대그룹 중에 현대중공업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안전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사신 분들 뭐 또 사신 가격이 다시 왔어요. 매수 가격이 다시 왔으니까 매수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문하게 살 수 있는 게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포스코인데 포스코가 실적이 나쁘다가 떠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지 못하는데 실제로 포스코는 수익이 났고요. 현대중공업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추천하고 한번 매매할 기회는 한 번이 왔습니다. 한 번 고점 매도 기회가 왔는데 30만 원 기회 왔는데 제가 볼 때 저점 매수는 이제 유의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 세 개 테마를 제가 갖고 있는데 첫 번째 테마가 제가 볼 때는 대북 관련 테마거든요. 대북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저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유럽 테마 이렇게 보고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중국 테마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익률을 말하다 녹화를 제가 이제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께서 그거 보시면 대략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원래는 상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크게 급락 급등 없는 장이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뭐 내 종목 다 안 가겠고 내건 다 내리고 그건 아니거든요. 가는 때 종목은 1등 종목만 가는 종목, 내릴 때는 내 종목만 빠지는 그런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상위 사는 종목을 계속 사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예, 지금 장이요 2율 배반적으로 움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파라볼릭과 MACD는 계속 떨어지는 모양이거든요. 예, 파라볼릭과 MACD는 계속 떨어지는 모양인데 그 반면에 여기 보시면 지금 그 반면에 주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는 파라볼릭 같은 거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주가가 이제 MACD가 완전히 영선 아래에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약세장입니다. 약세장인데 그 반면에 주가가 또 꿈틀꿈틀 올라오는 모양이 보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등락 비율이 안 좋거든요. 주가가 상승하는데도 파라볼릭이 위쪽에 있고 MACD가 아래에 있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등락 비율,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다. 그렇지만 종합주가는 오른다 이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개인들은 등락 비율이 좋아야 됩니다. 등락 비율은 예서 코스피 1000개 같으면 한 6, 700개 오르고 400개 떨어져야 돼요. 요즘 종합주가가 올라가도 등락 비율이 상승 종목이 350개, 하락 종목이 650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우리 저때 불리한 그런 장세다. 이런 걸 인지하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일단 뭐 이번 주 주봉입니다. 주봉부터 이번 주 여러분에게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예, 주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700한 90에서 1910에서 계속 박스권을 오늘은 그 이 박스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주봉은 보시면 뭐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주봉이 20주의 이평에 걸려 있어요. 20주 이평에 걸려 있는데 예, 주봉 자체는 제가 볼 때 상방향과 하방향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방향은 볼륨제 밴드로 가봐야 1930이고요. 하방향은 가봐야 1720인데 결론은 지금 중심선에서 보면 하방향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오늘 이번 주도 좀 약세 모양을 조금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오늘 장세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오늘 장세는 상방향으로 1930, 하방향으로는 1800 여기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천천히 보시면서 원래는 절대 서두르는 일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 약세가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박스권 장세 상단으로는 1930과 하단으로는 1800포인트가 예상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좀 전통적으로 보면은 1월달 강세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조금 매수해봐도 괜찮은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 계절 요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계절 요인인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미국에서 보면 뭐 양키즈 주가라는 게 있습니다. 양키즈 주가가 이제 윤형 양키즈가 승리하면 그 다음 해 신년에 이제 주식이 좋아진다 이런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니스커트 주가, 미니스커트가 짧아지면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한다. 그런 게 이제 그 아로마 기법이란 거거든요. 그런 게 인데 근데 그 1월에 좋아지는 그런 경향은요. 1월은 그 보통 1월이 이제 구정이 1월에 있느냐 2월에 있느냐가 틀립니다. 구정이 2월에 있을 때는 1월이 좋아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1월에 이제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구정이 1월에 있으면 1월에 효과가 없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저번에 이제 성질 냈던 게 산타랠리라고 하는 거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싱가포르에서 공부했지만 산타랠리라는 랠리가 없습니다. 나는 산타랠리를 떠드는 사람들을 뭐 제가 한 소리 우리 센테레비가 요즘 이제 주도적으로 에너지 사인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따라오고 특히 중국 증시를 봐라.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그 센티비에서 제일 먼저 제가 이야기했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산타랠리 그 사이 우리나라 10년 동안 산타랠리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산타랠리 없다. 산타랠리 누가 증명하느냐? 누가 미국에서 그런 산타랠리란 말이 있느냐? 산타라 CG라는 게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서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그 할인 시즌이거든요. 그게 이제 할인 시즌 이제 그걸 시즌이 있는데 추수감사절 시즌인데 산타랠리라는 거는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연말 증시가 좋아한 적 있나 한번 보십시오. 별로 좋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주가는 이제 특히 그 이제 1월에 그 구정이 이제 있느냐 보통 구정이 2월에 있는 경우가 있고 1월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정이 2월에 있는 경우는 1월에 장이 좋은 경향이 많았고요. 구정이 1월에 있는 경우는 구정이 1월에 있었는 경우는 1월에 장이 별로 좋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월에 장이 크게 좋지 않을 것이라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지금 장이 크게 좋아질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무역이거든요. 무역이고 대북 관련이고 안정이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뭐 평범하게 3, 4일 빠지면 저점 사가지고 한 5% 먹고 파는 그런 사만사온 장세를 계속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장이 이제 시장 상황이 못 올라가는 3대 그 근원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가 이제 삼성전자거든요. 이 삼성전자가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 개인들의 공공의 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이 삼성전자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삼성전자 올라간 제가 이제 삼성전자 여러분 저때 70만 원에서 이제 80만 원이 계속 매수하라게 난 산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이제 공공의 적입니다. 주가 상승할 때 시가총액이 이제 그 종합주가에 비해서 이게 워낙 높아져 버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공공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뜰 때 요즘에 고객의 탁김이 지금 적거든요. 고객의 탁김이 지금 18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고객의 탁금 18조에 삼성전자가 떠버리니까 다른 주식이 못 뜨니까 등락 비율이 나빠지는 거예요. 등락 비율이 나빠지니까 우리 개인들 주식은 계속 물먹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코스닥이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삼성전자가 계속 100만 원 이상 있다. 삼성전자가 100만 원 이상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 개인들이 돈 먹을 수 있는 없다. 절대 먹을 수 없다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 코스닥 주식이거든요. 코스닥 주식이 2009년 상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까지 2009년부터 시작해가 지금 2003년 동안 박스권입니다. 코스닥이 수익이 전혀 안 났습니다. 작년에도 여러분 코스닥 거의 코피 다 터졌습니다. 거의 결론은 뭐냐면 코스닥에서 증자만 해가지고 기업들이 돈을 유출해가고 부양이란 거 한 짓이 없어요. 코스닥 이거 회사 없어져야 됩니다. 뭐 코스닥 협회하고 전문가 협회에서 저를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데 공공의 적이든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코스닥 종목 월봉을 한번 보세요. 그 돈 먹을 게 뭐 있겠습니까? 코스닥이 실제로 500포인트지만요. 저거 시가 액면가 5,000원짜리로 하면 저거 5,000포인트예요. 코스닥 회사 여러분 한번 가봐세요. 전부 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회사들이에요. 실제로 몇몇 회사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주식을 살 때는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그 액면가를 5,000원짜리로 해가지고 코스피 종목 그만한 가치 있는 종목하고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이제 제가 항시 매수하러 가는데 코스닥 종목 손대지 마세요. 손대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원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얼마쯤 단순하게 해야 되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갖고 그냥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요즘에 원래요. 여러분 지난해에 여러분 어느 방송의 전문가 방송을 누구 잘한다는 전문가 방송 삼성전자 갖고 있었는 것보다 수익 더 좋은 전문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거기 가입하게요. 그 전문가라는 사람 다 뻥입니다. 뻥쟁이들이니까 그거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여러분 원래는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사가지고 단순하고 단순한 매매 거래하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첫 번째가 이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컨트리 리스크 대북 관련이 우리나라 주가가 항상 좋을 때 보면 대북 관련이 잘 풀렸을 때가 주식이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분명히 대북 관련이 잘 풀려야 됩니다. 대북 관련이 잘 풀리고 중국의 경기가 계속 10% 가까이 갔을 때 좋은 모양을 보이는데 지금 중국이 이제 원래 8% 예상하는데 8% 지금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이제 8%거든요. 중국이 8%인데 제가 볼 때 8% 힘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지수 보면 선행지 주가가 이제 경기의 6개월 앞에 선행지표를 기록했는데 중국 지수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요즘 주식 보면 서서히 이제 중국 지수를 보라는 사람이 많은데 중국 지수가 반등 없는 우리나라의 주가는 거의 모래성에 지은다. 어쩔 수 없어요. 전에 우리나라가 다우존스나 나스닥에 의존을 많이 했지만 요즘에 이제 중국 증시에 의존을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이제 VR이 50 이상 넘은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중국 증시는 한참 더 있어야 됩니다. 한참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본격적으로 VR이 100 이상 일단 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원래는 만만하지 않는 장입니다. 제가 여러분 누차전 말씀하지만 원래 2012년 주식 안 하려면 굳이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식에서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아예 안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지금 원래는 돈 못 먹습니다. 원래 절대 돈 못 먹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대북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이 있을 거 있지만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선물 보면 합니다. 선물이 사생 결단식을 하고 있거든요. 선물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요즘 사생 결단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에서 수익이 안 납니다. 주식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지금 선물이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비기고 지금 주가가 여기거든요. 비기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생 결단식을 합니다. 이 사생 결단에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 우리 개인들은 한마디로 호구입니다. 호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요즘 원래는 막 매매하시려면 주식을 매매하시려면 업종의 1등 주식만 사가지고 매매를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 같은 거, ELW, 옵션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게 되면 지금 하게 된다. 올 여름에 한강물을 맛을 꼭 볼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원래는 단순하게 매매해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잡주를 한다든지 하지 마시고 외국인 보유 비중 높은 종목 그걸 한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원래는 여러분들이 조금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지금 장 자체는 수월치 않습니다. 여러분 장이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고 요즘에 또 기관들이 전에는 기관들이 지금 보시면 기관들이 뭐 삼성전자 지금 뛰어가지고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지만요. 신전주가 쉽지 않습니다. 왜? 기관 상승하면 외국인 때려버리고 외국인 상승하려고 하면 기관 때려버리고 요즘에는 개인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의 마켓샵 볼륨 비중이 적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전에는 뿡짝뿡짝해와 개인들 등을 쳤지만 지금은 등칠 수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개인과 외국인들도 사생 결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니 죽고 내 사고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무 싸움에 우리는 고래등 싸움에 새우가 등 터지면 안 되고 개인이 새우인데 등 터지면 안 되고 우리는 나무 싸움이나 불구경을 즐겁게 한다. 우리는 이쪽에서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양다리 걸치는 그런 방법이다. 그러면 양다리 걸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외국인과 기관들이 좋아하는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스닥 종목이 거래가 90% 이상이 개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개인들 돈 없는데 그거 뭐 돈 따먹을 게 있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하면 주식판도 노름판인데 노름판에 돈 있는 판에 가야지 돈 없는 코스닥 판에 가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코스피 상위 종목 외국인과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에서 거기서 놀아야 된다. 내가 그리고 또 스릴을 느끼고 싶다. 선물을 꼭 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네. 원래는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항시 미모가 출중하고 지덕체가 겸비되는 박미라 우리 앵커가 나오는 이 시간대에서 항시 센 시청자 여러분께서 센 텔레비를 보시면서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열정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장에서 관심 갖고 매수해도 좋은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샘플러스 전문위원에게 물어보는 순서죠.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네. 먼저 지난 목요일 추천하신 종목 인포피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요일 좀 많이 올라서인지 목요일날 주가는 좀 좋지가 못했던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목요일날 이제 제시를 해드린 매수가 안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수를 이제 못했던 사람들도 매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아마 동시효과에서 조금 상승 출발할 것 같은데요. 그때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 그대로 제시해드린 전략대로 보유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오늘을 이용해서 매수 기회로 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새해 첫 거래일이기도 한데요. 오늘장 매수해도 좋은 종목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당분간은 사실은 지금 우리 새해가 시작되면서 기대감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해외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라든가 유럽 쪽의 이러한 부분은 여전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리스크가 그대로 진행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어떤 코스피 쪽 종목의 활발한 움직임보다는 코스닥 쪽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단기적인 좀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해서 역시 이제 인포피아 같은 바이오 쪽 종목이긴 한데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대선 관련 쪽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복지 관련, 고령화 복지 테마, 치매 관련해서 메디프론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메디프론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초로 치매 진단 키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실험을 끝내고 현재 식약청과 허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상반기 때 제품이 출시될 그런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 중인 치매 치료제 이런 부분들 다국적 제약사인 로슈 이 부분에 기술 이전을 해서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전 임상 단계 진행 상태에 있습니다. 그 효능 같은 경우도 현재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화이자보다도 훨씬 우수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도 추후에 어떤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보고요. 그리고 이제 대웅제약과 공동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그런 치료제 이 부분도 한국식약청에서 11월 달 임상 승인을 받고 지금 현재 개발 중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또 이제 통증 치료제 TRPV1이라는 임상 일상 후보 물질 이 부분이 이제 선정이 되면서 독일의 어떤 제약사와 기술료 이전을 하면서 그 기술료 같은 경우 100만 유로도 또 유입이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상태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모멘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치매 진단 키트인데요. 치매관리법이 이제 올해 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가의 어떤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이내에 아마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의 모멘텀이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주가가 이제 한 차례 상승을 하고 차트를 보시면 상승하고 나서 조정 구간에 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조정을 마치고 나서 어떤 지지 라인에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매수가를 좀 말씀드리면 오늘 좀 동시효과에서 좀 상승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기다리시고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8,000원부터 전일 종가였던 8,250원, 8,300원까지 좀 잡아드릴게요. 8,300원까지 해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0,000원 정도, 정고점이 있는 10,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7,000원 정도, 121선이 있는 7,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네. 일전에 이제 그 인포피아 전일날 추천드린 종목인데 우리산업이라는 종목 관심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좀 상한가에 좀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아마 시초가에 아마 목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에 도달을 하게 되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매수를 좀 본격적으로 하신 분이라면 1차적으로 좀 일부는 좀 수익 실현하실 네. 것을 장 초반에 좀 수익 실현하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신규로 이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은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조금은 조정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노려보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주봉이나 좀 월봉에서 본다면 정고점을 좀 주봉에서 보면 돌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상승 여력은 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일부 수익 실현 그리고 이제 신규로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조정이 나올 때를 좀 기다릴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산업도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수익 축하드리고 오늘 장에서 일부 수익 실현하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새로 인사드리는데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새해 첫 거래일인데 어떤 종목 매수하면 좋은지 어떤 매수 가능한 종목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GKL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의 경우에는 그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서 서울, 강남, 히스튼, 부산 롯데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하고 또 변동성이 좀 커진 상황에서 유럽 또 혹은 그 선진국 경제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 현재의 장세에서도 크게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3분기 실적도 대폭 향상되었지만 4분기에도 영업 실적이 대폭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일본 방문객들이 안정적인 증가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중국 방문객들이 폭발적으로 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중국 위안화와 또 일본 엔화 강세에 따른 수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영업적인 이익과 또 차트상으로도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17,500원 중심으로 즉 바닥권대에서 반등 계속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정부에서도 카지노세에 대한 이런 도입으로 2012년도부터 제한적인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었었지만 2년간 도입 유예 결정으로 이익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국내 카지노 업체들이 부담할 그 조세가 관광진흥기금, 또 개발소비세, 또 폐광지역개발기금인데 이번에 나온 개정안에 따르면은 2012년도부터 내국인만 출입이 가능한 또 강원랜드는 이를 모두 부담을 해야 되지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GKL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까지 관광진흥기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차등과세 2결에 따른 최대 수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GKL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한 17,500원 중심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단기 목표가는 한 2만 원, 손절가는 한 16,8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전일 종가가 18,200원인데 일단은 매수가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겠네요. 예, 이거는 이제 무량인데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네. 좀 매수가 이제 이하로 좀 내려왔을 때 접근하시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일단 차트상으로 일단은 보시더라도 일단 16,800원이라고 일단은 저가라고 생각했던 자리 바닥 구간에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격대 손절가를 이탈을 한다면은 오히려 짧게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는 네.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증권사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해 첫 거래일인데 과연 증권사에서 어떠한 리포트 내용 나왔을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드 목동 지점 고윤기 대리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리포트 내용이 1월 국내 증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리포트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2011년도 미국과 유럽이 어떤 이슈의 중심지였다면 2012년 또한 미국과 유럽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재정지출 축소로 인해서 경제성장 위축 등으로 인한 악재가 많았지만은 오히려 유럽 대비 수익률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월마트나 메이시스와 같은 유통 관련 업체들의 기업 주가도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후에 소비 지표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 환경 또한 지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월 5일 발표된 미국 12월 민간과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경기 모멘텀은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고 난 뒤에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미국의 2012년 1분기 GDP 성장률은 2.10%에서 1.90%로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미국 기업들의 이익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차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 쪽을 보게 되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탈리아가 300억 유로에 달하는 어떤 긴축안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탈리아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여전히 6% 후반과 7%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경색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3개월물 유리보 OSI 스프레드도 0.98%포인트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로화에 대한 어떤 투기적인 순매도 포지션 확대와 함께 유로 환율의 약세를 면치 못하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현재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유로존 위기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신용등급 강등 우려인데요. 특히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2단계 강등할 경우에는 트리플 B 플러스 등급이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2월에는 국채 만기가 630억 유로로 2012년 전체 중 약 16%가 지금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1월 중후반으로 갈수록 유럽 재정위기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1월 국내 증시는 미국 경제지표의 어떤 개선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함께 유럽 이슈가 상대적으로 소강 국면에 진입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상승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1월 중반부터는 미국 경기 모멘텀이 둔화될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 재정위기와 시중은행들의 유동성 우려가 부각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코스피는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상 밴드는 1750포인트와 1930포인트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연간 순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 항공업종, 전자부품업종, 상사,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에 관심을 두는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실전 투자 전략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전략을 세워볼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목요일 거래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네. 지난 목요일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증시 상당히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그 연초 마지막 거래를 조금 그래도 소폭이나 좀 상승 네. 마감했다는 부분을 조금 뭐 다행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뭐 전체적으로 올해 추세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연말이다 보니까 마지막 거래일에 투신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방어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와 반대로 외국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관망의 어떤 포지션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으면서 그래서 2012년 첫 거래일인데 이제부터 외국인들이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아니면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을지에 대한 여부도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고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던 종목들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외국인 쪽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현대차,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OCI, 호남석유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수 집계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삼성전자 그 수급적인 부분보다는 좀 차트적인 패턴을 봤을 때 좀 5일 이평선이 조금 그 소위 말하는 쌍봉 형태를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기술적 부분에서 5일선 이렇게 쌍봉을 만들 때는 조금 하락 전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수급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기술적으로 봤을 때 20만 원에 대한 어떤 지지 여부도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지금 현재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그 매도든 매수든 힘이 세지는 쪽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같은 외국인 쪽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5일 연속, 기아차 같은 경우는 5일 연속 그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조금 N자형 패턴을 조금 만들려는 추세를 좀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 OCI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날 조금 상당히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닥권에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신호가 나올 때 조금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바닥 지금 현재 22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차라리 24만 원 돌파할 때를 확인을 하시고 차라리 접근 그 상승 추세를 한번 만들어 가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기관들이 그 특히나 투신 쪽에서 7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추세를 전환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도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외국의 기관 쪽에 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통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이 조금 특징적이라고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 종목, 이제 매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은 외국인들은 현대중공업, GS리테일, KT, 외환은행, 아모레퍼시픽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 SK텔레콤, 현대중공업, SKCNC, SK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4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도하는 종목은 일단 과신 종목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GS리테일 같은 경우 외국인 쪽에서 3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투신이 5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쪽보다는 기관, 특히나 투신의 수급을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공통적으로 좀 찍게 되는 종목이 통신주인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KT,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SK텔레콤을 이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락 이후에 조금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배당락 이후에 좀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 배당락 이후에 주가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조금 수급 흐름을 보시고 조금은 매매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환은행은 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9일 연속으로 현재 동반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외환은행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기관 쪽에서는 SK라는 종목이 기관 쪽에서 16일 연속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재 수급이 꼬여 있기 때문에 수급이 호전이 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SK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그 이재원 부회장이 조금 구속이 되는 그런 안 좋은 소식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영향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 좀 기업적인 리스크, 특히나 SKC 같은
종목은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기업적인 리스크가 조금 완화가 될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SM, 멜파스, 셀트리온, 유진기업, 파라다이스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게임빌, JC, 원익 IPS, 파라다이스 다음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수한 종목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쪽보다는 기관의 수급에 상당히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4분기 실적 기대감에 의한 그런 반등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관의 수급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본다면 멜파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외국인 쪽에서 6일 연속 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멜파스 같은 경우 스마트폰 그 케이스 제조업체인데 갤럭시 노트가 다시 한번 100만 대 넘게 좀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매수가 아닌가 좀 이렇게 이런 부분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12월 14일부터 외국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진기업 같은 경우 순수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고 보기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게임빌 같은 경우는 현재 기관들이 7일 연속 그리고 JC 같은 경우에는 최근 14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같은 종목은 지금 현재 외국인의 수급에 조금은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서 조금 종목에 대한 대응 좀 하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목요일 외국인과 기관이 자동차 매수에 집중했다라는 내용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장 전략 세워볼 텐데요. 유럽발 불안감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1월 휴가에 대한 기대감도 만만치 않게도 큰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장 투자 전략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죠. 혹시 앵커님 그 해 뜨는 거 보셨나요? 오늘이요? 예. 오늘 못 봤습니다. 어제요. 날씨가 흐려서 네.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일단은 그 사람들이 많은 신년에 네.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뜨는 해인데 이렇게 1월 1일 날 보는 해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오래된 기대감 때문에 조금 보지 그쵸.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연초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조금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네.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조금 보합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어떤 그 대외 변수적인 부분보다는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보고 싶은데요. 일단 아무래도 연말 지난주 목요일 날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본다면은 투신들이 조금 매수를 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IT 업종에 조금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조금 방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IT 업종에 매수가 들어온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의한 어떤 소비에 관한 그런 모멘텀이 좀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미국 경제 지표에 어떤 영향으로 해서 등락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경제 지표에 대한 어떤 영향성을 봤을 때 IT 업종이 조금은 선방할 가능성이 크고 그랬을 경우에 조금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외국인의 현재 포지션이 계속해서 중립적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연초기 때문에 조금은 신규 매수 쪽으로 조금 전환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어쨌든 보합 출발하고 난 뒤에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부분을 일단은 조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 전체적인 부분도 좀 한번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에 독일과 프랑스로 시작되는 어떤 베를린 회담 이전까지는 조금 유럽 이슈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잠잠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럽 증시가 미국 경제 지표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도 제조업 지표라든지 그리고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많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 경제 지표에 의한 어떤 영향성은 상당히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있지만 어떤 감원에 대한 속도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감원에 대한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고용 효과가 좀 발생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규 고용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감원도 조금 계속해서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원에 대한 어떤 속도가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지난달 12월달 실업률 같은 경우는 8.6%를 좀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소폭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부문 발표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조금은 민간 고용 지표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 지표에 관한 부분, 특히나 고용 지표에 관한 부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주간 밴드를 1780에서 1900포인트를 한번 좀 설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본다면은 아래쪽으로 봤을 때 어쨌든 뭐 1780포인트가 계속해서 지지력을 확 안 깨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계속해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고점을 연결해 봤을 때 이렇게 고점 연결 봤을 때 다시 한번 부대낄 수 있는 자리가 한 1900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포인트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밴드는 1780에서 1900이지만은 조금 그 이번 주 같은 경우에 1820을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N자형 반등이 나올 것에 관한 어떤 가능성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1780포인트까지 조금 하락 이런 부분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반등을 조금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차트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차트를 모르고 좀 꺼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 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물 차트는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지만은 선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 근처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뭐 선물에 대한 영향성을 계속해서 볼 때 베이시스 어떤 축소가 흐름이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이 코스피 지수가 조금 코스피 흐름을 따라가는 즉 1840포인트까지 어떤 반등은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좀 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1820포인트 부근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N자형 반등 아니면 그와 반대로 조금 1780포인트의 바닥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금 키는 외국인에 대한 어떤 수급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의 선물 한번 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것이 외국인의 선물 동향입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15,000 계약 전후로 해서 어떤 선물에 대한 포지션을 계속해서 잡아가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어떤 중립적인 관망의 자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외국인들이 이런 매도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적극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게 아니라 어떤 신규적인 지금 현재 13,000 계약 정도 누적이 되는데 추가적인 신규 매도 포지션에 그 누적이 나오게 된다면 방향은 당연히 아래쪽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에 대한 어떤 외국인 선물에 대한 어떤 동향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지수에 대한 대응을 좀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종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그리고 IT 업종 한번 관심 가져보라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만 말씀드려본다면은 와이솔, IHQ 그리고 완리, DIC, 컴투스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투신의 수급이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완리와 DIC,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조금 N자형 반등, 조금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매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런 장에서도 매수 가능한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마찬가지로 네. 중장기적인 종목을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일단 제닉이라는 종목입니다. 국내 마스크팩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요. 그 하이미팩으로 좀 유명한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차트를 좀 보시면서 왜 반등 시도가 나온지 관한 부분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쌍바닥 패턴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데 2011년 1분기 때 중국 정부의 그 신청한 제품 위생 허가가 올해 1분기에 그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위생에 대한 부분 허가가 된다면은 중국에서 어떤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반영이 좀 되면서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떤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39,000원 정도, 제가 보기엔 39,000원 정도 가격 주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000원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60일선이 있는 44,000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쌍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 36,000원에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